네, 이번에는 83회 실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83회 폴더 들어가서 텍스 실행해보죠. 수험 번호 2, 2개, 1, 6개. 이름, 본인 이름 쓰시고요. 설치. 그래서 이런 화면 나타납니다. 문제 유형 A형이고요. 감독관 번호 2295, A형 2295. 엔터 하면 시작이 되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무 파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무 시험 언제나 늘 그렇듯이 사업자 등록증 역시 회사 등록 클릭해가지고 하나하나 비교해 보겠습니다. 안양상사 맞고요. 사업자 번호 119-01-75137. 사업자 번호가 빨간색이라서 아마 틀려 있을 것 같습니다. 119-01-75133. 오케이, 틀렸죠? 수정합니다. 그 다음에 대표점 오태식 맞고 계약 번호일 2013년 6월 5일 맞네요. 사업장 소유지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95-8125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업태 도소매 업태 틀려있네. 이거 제조업 도소매를 바꿔야 되고요. 종목 컴퓨터 맞고요. 그 다음에 관할 세무서가 삼성 세무서장 돼 있죠. 관할 세무서가 강남이 아니라 삼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3개 수정해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사업자 번호 119-01-75137 다음에 업태 도소매 마지막으로 세무서 삼성 세무서.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되죠. 넘어갑니다. 문제 2번입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 오케이,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또 틀린 거를 3개를 찾는 거죠. 보겠습니다. 현금부터 현금 1,500만원 맞습니다. 당좌 예금 1,000만원 1,300만원인데 1,003만원으로 잘못되어 있네요. 오케이, 하나 찾았고요. 보통 예금 1,100만원 맞고 예상 매출금 2,500만원 맞고요. 대손충당금 200만원 맞고 바드럼 800만원 맞고 또 대손충당금 80만원 맞죠. 단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이 밑에 있네요. 1,000만원 맞고요. 미수금 300만원 맞고 선급금 200만원 맞고요. 상품 900만원 맞죠. 차량 운반구 2,000만원 맞고요. 감가상 누객 800만원인데 80만원으로 잘못 들어가 있네요. 이것도 수정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비품 900만원 맞고 감가상 누객 누객 180만원. 오케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 자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외상 매입금 1,500만원 맞네요. 지급금 500만원 맞고 선수금 100만원 밑에 선수금 100만원 맞고요. 그 다음에 미지급금 550만원 미지급금이 없네요. 미지급금을 여기다가 하나 입력해 줘야 되겠습니다. 미지급금.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1,500만원 맞죠. 자본금 7,090만원 맞고. 오케이, 그러면 당좌예금 감가상 누객 수정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미지급금 오케이 550만원 추가로 입력해 주겠습니다. 보죠. 당좌예금 1,300만원. 다음에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객 차량의 감가상각 80만원이 아니라 800만원 이렇게 되고, 다음에 부채 중에 미지급금 금액은 미지급금 금액이 550만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미지급금 550만원 여기까지 하고 역시 확인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대차 차익 없다는 거 확인하시고 넘어갑니다. 문제 3번입니다. 안양상사의 거래처별 초기월 채권과 채무자액이 다음과 같다. 검토해서 오류 수정하고 추가로 입력할 거 있으면 입력하고 거래처별 초기월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처음에 외상매출금 보죠. 외상매출금 클릭해서 보면 봄날 상사 500만원, 봄날 상사 800만원 잘못되어 있죠. 500만원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좋아요 상사 550만원 500만원 맞고요. 가론 상사 450만원 맞고 영등포 상사 1,000만원 맞죠? 그러면 하나의 봄날 상사만 수정했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지급범이 여기 있네요. 여기 봐 문구
80만 원. 이게 뭐 80만 원 맞고요. 아, 하나가 빠져 있네요. 제2호흡주가 빠져 있습니다. 이거 입력합니다. F2 눌러서 제2호흡주 금액은 420만 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3번에 2번입니다. 기초정보 등록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거래처 신용카드를 추가로 등록하시오. 거래처 등록 클릭해가지고 신용카드 여기 세 번째 탭 클릭해서 입력하면 되죠. 단순하게 입력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입력해보세요. 거래처 코드는 996000이고 99600 카드명은 신한카드. 다음에 매입에 대한 거죠. 매입 2번 클릭 매입. 합자 등록번호는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카드 번호 매입 7895 줄표시 4251 줄표시 2365 줄표시 8541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고요. 카드 종류는 사업용 카드 3번이죠. 클릭하면 되고 그러면 입력 다 했죠. 또 입력할 거는 없습니다. 카드명 매입하고 사업용 카드 오케이 넘어갑니다. 4번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문제죠. 8월 10일 일반 전표 입력에서 8월 10일 문제 보겠습니다. 당사는 우리 회사를 말하죠. 당사는 거래처 영광산업으로부터 상품을 200만 원에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당좌 예금 잔액이 150만 원. 차월 한도는 100만 원이고 그렇다면 당좌 수표 발행했으니까 대금에 당좌 예금이 나가야 되는데 잔액이 150만 원밖에 없어서 150만 원만 나가고 나머지 50만 원은 단기 차입금이 되는 거죠. 입력합니다. 차변에 상품 매입했으니까 차변 상품 금액은 200만 원. 대변에는 당좌 예금 102 150만 원. 또 대변에는 단기 차입금 50만 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단기 차입금에는 원래 단기 차입금은 채무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입력하는 게 맞는데 여기 은행명이 없어요. 없을 때는 입력 안 하면 됩니다. 안 해도 괜찮습니다. 당좌 차월의 경우에는 거래처를 보통은 입력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단기 차입금 써도 되고 여기다가 당좌 차월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단기 차입금도 되고 당좌 차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다음에 9월 2일 문제 보죠. 초지전자에서 매입 계약 8월 27일 날 매입 계약한 컴퓨터 5대를 인수받고 계약금 75만 원을 차감한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매입할 때 외상이니까 일단은 외상 매입금이 될 것이다. 맞죠? 그 다음에 상품을 매입한 거니까 차변에 상품입니다. 판매용 컴퓨터는 상품이겠죠. 금액은 750만, 전체 금액 750만 원. 그러니까 차변의 상품이 750만 원입니다. 그런데 계약금이 있어요. 계약금은 매입할 때 계약금이니까 선급금이 되겠죠. 선급금. 그래서 대변에 선급금 75만 원, 나머지 잔금, 이거는 외상 매입금이 되는 거죠. 차변에 상품 750만 원, 대변에 선급금 75만 원, 그리고 675만 원 외상 매입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합니다. 차변에 상품 금액은 750만 원. 대변에는 외상 매입금 2고 1이죠. 거래처 써줘야 되겠죠. 초지전자 금액은 675만 원. 675만 원. 또 대변에 선급금 역시 초지전자 써야 되겠고 1020 초지전자 75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죠. 넘어갑니다. 3번입니다. 9월 11일 당사 우리 회사죠. 당사는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비품인 냉난방기 고장으로 새로운 냉난방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난방마트 주에서 새로운 냉난방기를 구입하고 대구입 대금 50만 원은 이달 20일에 지급하기로 하고 설치비 5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렇다면 구입 대금 50만 원 하고 5만 원 설치비 합해가지고 이건 비품인데 비품의 매입 금액이 55만 원이 되는 거죠. 비품 매입 50만 원하고 설치 합해 55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상거래가 아닌데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미지급금 50만 원 하고 설치비 5만 원 현금. 그럼 5만 원 현금. 대변에 미지급금 50만 원, 현금 5만 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입력합니다. 차변에 비품
55만 원. 대변에는 미지급금. 거래처 써줘야 되겠죠. 거래처가 난방마트. 금액은 50만 원. 그리고 또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한 게 101번 화살표 5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9월 12일로 가겠습니다. 9월 10일 영업부 직원들이 사용할 사무용품 70만 원을 동부성문구로부터 구입하고 사업용 신용카드 BC카드로 결제하였으며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였다. 보죠. 사무용품을 구입했다. 그러니까 사무용품을 구입하고 비용 처리했으니까 일단 사무용품비로 그 분계를 하면 됩니다. 사무용품비. 근데 별다른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무용품비든 소모품비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소모품비로 해도 정답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일단 문제에서는 사무용품이라고 했으니까 사무용품비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BC카드 결제했으니까 대변에는 미지급금이 되겠죠. 차변에 사무용품비 800번대 사무용품비 금액은 70만 원. 70만 원. 대변에는 미지급금. 그렇죠? BC카드 7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5번입니다. 9월 28일. 그러면 9월 28일로 정해놓고요. 관리부 직원이 시내 출장용으로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렇다면 일단은 교통카드이기 때문에予비교통비가 될 거예요. 차변에予비교통비고 현금 지급했으니까 대변에는 5만 원 현금으로 갑니다. 그래서 차변에予비교통비 대변에 현금이죠. 금액은 5만 원이고 차변에予비교통비 800번대 금액은 5만 원. 대변에는 현금 101. 역시 출금으로 해서 한 줄로 처리해도 괜찮습니다. 10월 17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월 17일 추석 명절에 사용할 현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원 고문 발행의 약소금 300만 원을 은행에서 할인받고 그렇다면 바드럼을 은행에 팔았다는 이야기예요. 대변에 바드럼 되겠죠. 할인료 3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당좌에 예입한 금액은 300만 원 빼기 30만 원이니까 270만 원. 그럼 30만 원은 뭐냐? 매각 거래다라는 조건을 줬어요. 그렇다면 이 30만 원은 매각했을 때 발생한 손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변에 할인받고 당좌 예입했으니까 차변에 당좌 예금 270만 원 그리고 매출 채권 처분 손실 30만 원. 대변에는 바드럼 30만 원 그렇게 되는 거죠. 차변에 당좌 예금 102번 270만 원. 당좌 예금이 270만 원. 다음 또 차변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 매출채권 처분 손실. 매출로 검색하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매출채권 처분 맨 밑에 있는데 이걸로 검색하지 말고 매출채 처분으로 검색하겠습니다. 처분 손실. 역시 아래쪽에 있겠죠. 956 매출채권 처분 손실 엔터 해가지고 30만 원. 대변에는 바드럼. 거래처 써줘야 되겠죠. 바드럼. 이거는 주원 고무 이렇게 입력해주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11월 30일입니다. 11월 30일 보겠습니다. 11월 1일에 민영기획과 체결한 광고 대행 계약 관련하여 실제 5개 광고가 이루어졌고 이에 잔금 9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 이체하였다. 계약금 10만 원은 계약일인 11월 1일에 지급하고 선급 비용으로 해결. 선급금인데 선급 비용으로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뭐 괜찮습니다. 지금 뭐 선급 비용을 없애주라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전체 금액은 90만 원하고 10만 원 합해서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광고 선전비니까 차변에 광고 선전비 100만 원 적어주고 대변에는 선급 비용으로 처리한 거 10만 원. 대변에 선급 비용 10만 원 그리고 나머지 90만 원은 보통 예금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하겠습니다. 차변에 광고 선전비 800번대 금액은 전체 금액 1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선급 비용 선급금인데 왜 선급비용입니까?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선급비용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11월 1일 거를 수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11월 30일에 정산을 하는 겁니다. 선급비용을 없애주는 거예요. 민영기획
1년기획 10만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103,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선거비용도 여기서 선거비용은 거래처를 입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이 선거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12월 31일입니다. 12월 30일. 사업주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신형 카메라 69만원을 구매하고 사업용 신용카드를 결제. 일단 카드 결제했으니까 대변에는 미지급금이 됩니다. 미지급금 카드, 현대카드 거래처도 써줘야 되고요. 그런데 이게 차변의 금액이, 차변의 계정 과목이 그 비품이 아니고 사장님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출금입니다. 차변의 인출금 금액이 69만원. 대변에는 미지급금 거래처 현대카드 69만원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죠. 문제 5번 보겠습니다. 문제 5번은 오류 수정 문제죠. 11월 29일, 일단 11월 29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1월 29일. 뭐 어떤 회계처리가 있는데 이게 잘못된 회계처리로 입력된 거다라는 문제죠. 보겠습니다. 차변의 임차료, 대변의 보통예금, 임차료로 예금 30만원 이체해줬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죠. 문제 보죠. 임차료 3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 미지급한 것이 아니라 당좌수표를 발행해 지급했어요. 보통예금이 아니고 당좌예금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보통예금이 아니고 당좌예금 102번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뭐 쉽습니다. 12월 20일로 가겠습니다. 12월 20일. 여기 보니까 대변의 현금, 차변의 세금과 원가.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불이웃 돕기로 적십자사에 세금과 원가를 처리해서 입력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12월 20일 대한적십자사에 현금으로 기부한 10만원이 세금과 원가를 처리다. 기부했으니까 기부금이구나. 오케이. 세금과 원가 클릭해서 기부금으로 바꿔줍니다. 기부금. 이러면 끝나는 거죠. 쉽죠? 넘어갑니다. 문제 6번 결산정리사항. 그러면 12월 31일로 맞춰놓고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4월 1일에 당사 소유 차량에 대한 보험료 4월 1일부터 지금 2019년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201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이죠. 2020년 딱 1년 12달 36만원을 지급하면서 자산으로 회계처리했다. 자산으로 회계처리했단 말이 함정입니다. 4월 1일 날 보험료를 지급하는데 자산 처리했다. 이거는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이야기예요. 전액다. 그러니까 36만원을 전액다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겁니다. 12월 31일 날 보니까 지금 올해 2019 올해 해당되는 게 4월부터 12월까지 4, 5, 6, 7, 8, 9, 9, 10, 11, 12 9달 9달치는 선급비용이 아니라 이거는 보험료예요. 나머지 적달 1, 2, 3월 거는 내년에 해당되니까 선급비용이 맞습니다만은 9달치는 보험료라는 거죠. 그래서 36만원 곱하기 12분의 9 계산해가지고 이게 보험료를 해주고 선급비용을 줄여주는. 선급비용은 일종의 자산이니까 대변의 선급비용, 차변의 보험료 이렇게 입력해주라는 겁니다. 36만원 나누기 12 곱하기 9 하면 36만원 나누기 12 곱하기 9 하면 27만원. 27만원은 보험료라는 거죠. 차변의 보험료, 대변의 선급비용 27만원. 그래서 차변의 보험료 판관비 27만원. 대변에는 선급비용 27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죠. 2번 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단기분 임대료 영업의 수익은 30만원이다. 수익을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라는 수익이 발생했다는 거죠. 대변에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차변에는 아직 받지 않은 거니까 미수수익이 됩니다. 차변에 미수수익 금액은 30만원. 대변에는 임대료. 수익이니까 대변이죠. 30만원. 오케이. 다음에 3번입니다. 매출채권. 여상 매출금 받으려면 잔액 1%의 대손충당금을 보충금으로 설정하다. 오케이. 그러면 그냥 편하게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가지고 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그 대손상각 클릭해 봅니다. 1% 맞습니다. 1% 맞고요. 여상매출금 잔액이 3억 5,365만원인데 이거에 1% 곱하기 1% 빼기 235만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118만 6천 118만 1,500원이다.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 정확하게 맞을 겁니다.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받으럼 잔액은 9,137만 2천원
이거에 1%, 1 곱하기 1% 빼기 80만 원 하면 11만 3,720원. 오케이. 역시 두 대를 보시고요. 나머지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삭제를 하고 이 상태에서 결산 반영 클릭하면 반영이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 있죠. 대손상각 배상 매출금 118만 6,500원 확인됐고요. 그 다음에 받으러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11만 3,720원. 오케이. 확인됐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고 나갈 때는 전표 추가 클릭 예 하고 오케이. 나가면 되고요. 확인하고 싶다. 그렇다면 12월 31일자로 한번 조회를 다시 해보면 됩니다. 대손상각비 차변에 있고 대손중단금 대변에 이렇게 잘 입력이 되어 있죠. 넘어갑니다. 10월 1일, 4번 10월 1일 우리은행으로부터 5천만 원을 연이자율 6%로 12개월간 차입했다고 해요. 이자는 12개월 후 차입금 상환 시 일시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아직 이자를 지급할 때가 아니라서 이자를 인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이자 비용을 인식하라는 이야기예요. 차입금이기 때문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 하는 거죠. 어떻게?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 곱하기 6% 연이자율 6%니까 12개월 분의 몇 달? 10, 11, 12 세 달이죠. 12분의 3입니다. 이거 계산하면 이자 비용이 5천만 원 곱하기 0.06 나누기 12 곱하기 3 하면 75만 원. 75만 원. 이 금액을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으로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입력합니다. 차변의 이자 비용, 이자 비용 75만 원.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 75만 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이제 다 했고요. 조회해서 입력하는 문제만 남았습니다. 다 끄고 조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 7번에 1번 6월 30일 현재 매출처 보노전자의 외상 매출금 잔액은 얼마인가? 거래처가 나와 있고 구체적인 계정 과목을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거래처 원장. 6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정 과목 외상 매출금 108번. 거래처는 보노전자. 보노전자. 타이핑이 잘 안 되네요. 101. 오케이. 하면 잔액이 1200만 원이죠. 오케이. 1200만 원 적어놓고 넘어갑니다. 2번 5월에 발생한 이자 비용은 얼마인가? 월을 물어봤고 계정강을 물어봤으니까 총계적 원장을 들어가도 되고 월계표로 들어가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편하실 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월계표 들어가 보면 5월에서 5월까지 하면 되고 이자 비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자 비용이니까 여기 있네요. 55만 원. 주했으니까 일단 55만 원 적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상반기 1월 2월까지 중에 광고 선전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월과 가장 적게 지출한 월의 차이 금액은 얼마인가? 월을 비교한다. 특정 계정과 월을 비교한다. 그럼 총계정 원장이죠. 총계정 원장 들어가면 1월부터 2월까지 쭉 나열을 해줄 겁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정 과목은 광고 선전비 800번 되겠죠. 광고 선전비 833. 오케이.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는데요. 가장 많이 지출한 월은 2월 100만 원, 가장 적게 지출한 월은 1월 33만 원. 100만 원 빼기 33만 원 하면 100만 원 빼기 33만 원. 암산이 잘 안 되죠. 암산하시면 안 돼요. 67만 원. 시험 상황에서는 평소에는 암산을 해도 되는데 시험 때는 반드시 계산기 두 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암산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67만 원 적어놓고 넘어갑니다. 이제 다 했죠? 이론 문제 답안 작성 클릭해가지고 이론 문제 풀자마자 이렇게 답안 클릭해서 이론 문제 답안 클릭해주고 금방 조회한 거 입력하겠습니다. 1번 문제 답이 1200만 원, 2번 문제 답은 55만 원, 3번 문제 답은 67만 원. 오케이. 닫기 하고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노란 답안 저장 버튼 클릭하고 또 확인하고 역시 이렇게 하고 USB 제출하고 나가면 되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